제12화 2008년 있잖아. 아스카와 유리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아? 날도 좋은데 다들 한 잔씩 하자. 내가 잔을 들자 모두가 손을 뻗으며 짠, 건배, 와이파이 등 각자의 방식대로 구호를 외치며 술잔을 비웠다. 단숨에 술잔을 비운 태식은 옆에 있던 후배에게 왜 건배를 할 때 와이파이라고 하냐라고 묻자. 그 후배는 멀리 있는 사람의 잔과 직접 부딪히기 힘드니까 와이파이로 원격 건배를 하자는 거예요 라며 성실히 답해주었다. 그러자 태식은 탄식을 하며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둥 뒷방 늙은이 같은 소리를 했다. 동아리 회원 모두의 구호가 달랐던 만큼 술잔에 담겨 있던 술도 각양각색이었다. 통상적으로 양이 많은 맥주와 독한 소주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대학 문화의 특징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양주가 아무리 저렴해졌어도 소주보다 비쌌고 수입 맥주의 세금이 줄었다고 해도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앞지를 수 없었다. 물론 값싼 와인이 보급화되고는 있었지만 막걸리라는 불세출의 영웅과 견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 행사에서는 소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막걸리를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들의 간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값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고급 주류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양적인 측면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술병이 주류 박람회처럼 쌓여 있었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아스카가 절반의 몫을 했다. 나머지 절반의 몫은 이 안건을 제시한 유리였다. 처음에는 천편일률적인 주류 문화에서 탈피하고 각자 마시고 싶은 술을 제공하자는 유리의 취지에 모두가 동의했다. 회의 결과 아스카와 유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류의 이름이 소주, 맥주, 막걸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현상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고급 주류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스카가 빈부격차의 문제를 끄집어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겠다며 자신이 일체 주류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언제나 악의 없이 당당히 발언을 했기에 대부분의 회원이 환영했다. 문제는 유리가 아스카 언니에게만 맡기면 마시는 회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자신도 주류를 준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맞는 소리긴 한데 아스카와 유리의 사이가 안 좋은 건 다른 학과 학생들조차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즉 감정 싸움으로 번질 빌미가 생긴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내가 나서려 했지만 옆에 있던 연하가 우와 그럼 두 사람이 술을 준비하는 거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술도 마시고 MT 참가비도 싸지겠다라고 좋아하며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그 바람에 회원 모두가 MT 비용 절감 차원에서 흡족해하며 박수를 치고 회의가 끝이 나버렸다. 연하의 말대로 주류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돈이 들어갈 부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회원 1인당 28,730원에 2박 3일 일정의 MT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백만 원짜리 무료 주류가 말해주고 있었다.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주종은 크게 증류주와 양조주로 나뉘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무엇을 마시던 그건 20대 청춘들이 마시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가의 술들이었다는 점이다. 이 주류 박람회의 후원자들은 마치 짜고 왔다는 듯 정확히 반반의 비율로 술을 준비해왔다. 나는 주류의 가치를 모르니까 누가 더 우위를 정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것보다 내 관심은 두 후원자가 싸우지 않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언쟁이 시작되어버린 것 같았다. 유리의 입에서부터 말이다. 아스카 언니, 좀 준비하셨네요? 응, 난 정말 조금만 준비했어. 근데 유리야, 넌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니? 집안 거덜나겠다. 하하, 언니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이 정도로 거덜날 집안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알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대. 에이, 언니도 참, 누가 들으면 제가 뱁새인 줄 알겠어요? 누가 안 들어도 뱁새가 누군지는 알지 싶은데. 뱁새가 황새보다 작잖아? 키가. 그래요. 언니가 이상할 정도로 키가 크시죠. 대신 전 볼륨이 좋죠. 아주 많이. 그것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단다. 하하, 언니, 너무 나를 세우지 마세요. 추해 보여요. 어머, 그래? 추해 보여도 이 정도로 예쁘면 좀 반칙이겠다. 그치? 반칙을 하시든 말든, 언니, 여기 동아리 MT잖아요? 집안끼리야 그렇다 쳐도, 저희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참,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그냥, 이것만은 알아두렴, 난 유리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단다. 자 마셔, 언니가 한 잔 줄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말싸움에서 아스카는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윗사람이 되었고 유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동생 대접을 받아야 했다. 일찌감치 이둘의 관계가 앙숙이라는 걸 알아차린 태식은 나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나는 이쪽도 저쪽도 편을 들지 않는 중도 정치가였다. 그러해 방관에서인지 틈만 나면 으르렁거리는 아스카와 유리의 모습이 자주 연출되었다. 그 모습에 자주 노출된 회원들은 언젠가 두 사람의 관계, 즉 집안 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스카나 유리가 폭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안의 비밀은 미궁에 쌓여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대부분의 회원들은 궁금해하지도 않게 되었고 정기 행사처럼 두 사람의 대화를 관전하기에 이르렀다. 어차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명은 그것이 달갑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 소수자의 대표를 맡은 병도가 아스카에게 일침을 놓으려고 입을 열었다. 아스카, 적당히 좀 해. 후배가 곤란해 하잖아? 그래? 내 후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여친은 곤란해 하는 것처럼 보여? 그만해. 모처럼인데 사이 좋게 지내자.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니? 여기 사이 좋게 안 지내는 사람이 어딨어? 아스카, 내가 뭐라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병도, 너 나 되게 싫어하나 보다. 그럴 리가 없잖아.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 좋아하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치? 우리는 말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유리는 아닌 것 같다. 병도는 아스카에게서 황급히 시선을 돌려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스카와 병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휑하니 자리를 떠나버렸다. 틀림없이 삐친 것이다. 병도는 서둘러 뒤를 따라 나서면서 아스카를 흘겨보았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아스카는 혀를 쏙 내밀며 놀렸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모두들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스카와 유리, 그리고 병도가 모이면 언제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외부인이 보았다면 이상한 일이지만 내부자들이 볼 때는 일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연아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아스카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다. 연아는 현재 조직 내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 선배로서 아스카에게 말을 걸었다. 아스카, 나랑도 한잔 할까? 응, 언니, 짠. 그래, 짠. 언니, 또 나 혼내려고 하는 거지? 아스카, 너 되게 예쁜 거 알지? 알지? 연아 언니도 무척 예뻐. 진심인 거 알지? 알아.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그래서 나도 언니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 할지 알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언니,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그래, 너랑 유리, 두 사람, 모르긴 해도 집안 간에 문제가 있는 것쯤은 어렴풋이 알아. 그래도 우리는 학교에서 만난 선후배들이고, 사회에 나가면 우리끼리는 한 편이야. 물론 우리들은 너나 유리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 함께 있잖아. 연아 언니. 유리가 가끔씩 말을 툭툭 내뱉기는 해도 자기 나름대로 학과와 동아리를 아끼는 것 같아. 특히 후배들을 잘 아끼나 봐. 여기 있는 애들도 유리를 잘 따르는 편이고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가끔은 날이 서 있는 걸 느껴. 연아 언니도 내가 예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반쯤은 맞아. 그래, 언니 말이 맞아. 난 예의가 없어. 교양도 없지, 신 오빠 말처럼. 아스카. 그런데, 언니, 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내가 배운 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떠나보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곁에 두면 그만이라는 거야. 나는 곁에도 있지 않을 사람에게까지 예의란 걸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을 뿐이야. 맞아.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안면을 마주하고 지내는 동안은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서로 볼 일도 잘 없을 테니까. 솔직히 언니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어. 그래도 언니가 날 좋아해주고 나도 언니가 좋으니까 생각해 볼게. 그렇다고 언니 말을 꼭 듣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 한번 생각은 해봐.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듣지 않아도 돼. 언니 말 안 들으면 나 미워할 거야? 설마 내가 나랑 신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런 널 내가 미워할 수 있겠니? 뭐야,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잖아. 그래도 내가 널 무척 좋아하는 걸 알지? 자, 한잔 하자. 짠.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짠. 연아가 술잔을 들어 내밀자 아스카도 마주 내밀며 건배를 했다. 두 사람이 홀짝거리며 술을 계속 마시자 주변에 있던 후배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사실상 내명부의 수장을 맡고 있던 연아는 기꺼이 그들과 어울렸고 아스카도 거기에 덩달아 분위기를 맞춰 주었다. 그 즈음 나와 태식은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올랐다. 그 주변에 남자 후배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여자들이 볼 때는 대체 뭐가 그리도 재미있는지 군입대 시절 겪었던 무용담을 시작으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울고 갈 자신들의 축구 실력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부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매 때마다 남자들이 잊어버리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군입대 시절 축구 이야기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겪은 무용담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남자들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무용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군입대 시절 각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항상 최강의 공격수라는 믿지 못할 사실을 주장하며 한껏 자신의 발을 뽐낸다. 물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부정할 근거도 없다. 만일 이것이 모두 진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남자애들 중 누구를 국가대표로 차출해야 할지에 대해 축구협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축구협회의 고민을 알 리 없는 국가대표 유망주들은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고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뿐이었다.